올해 2026년 병오년 68비 되신 1959년생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3입니다. 지금 수많은 역술가들이 여러분에게 올해가 마지막 삼재니 무조건 조심하라, 숨어 지내라며 겁을 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법문과 동양의학의 모태인 황제내경의 오운육기 이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올해 기회생분들의 운명에는 눈에 보이는 삼재의 공포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거대한 우주의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할 때 오직 기회생 여러분에게만 하늘 위에 거대한 은하수물이 들판에 마른 나무를 적시듯 쏟아지는 기적 같은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중간에 나가는 분은 2016년 한 해가 끝날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운명의 기로에선 3번의 결정적 전환점이 언제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이번 삼재가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가 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원이나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운명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셔서 2016년 하늘이 보내는 대길의 기운을 가장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의 흐름을 지배하려면 먼저 2026년 병오년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용한 맹신이나 화려한 운세를 들어도 결국 내 삶의 맥락을 놓치고 맙니다. 명리학에는 오운육기라는 심오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매년 하늘의 천간과 땅의 지지가 만나 어떤 오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분석하는 우주과학 체계입니다. 이 이론의 뿌리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치는 점술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최고 고전이라 불리는 황제내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우주의 날씨 변화가 내 몸의 오장육부와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예측하여 다가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인들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병오년의 천간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천간은 병입니다. 명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병년은 우주의 기운 중 수, 즉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그냥 물의 해가 아니라 수 기운이 본래의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극도로 약해져 있는 불급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의 물줄기가 밑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의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행의 상생상극에 따라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불을 제어하지 못하니 화의 열기가 온 누리를 뒤덮고 대지를 태워버릴 듯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리책에 적힌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황제내경의 기록을 보면 수기가 불급한 해에는 불의 열기가 위로 치솟아 인간의 심장에 거대한 부담을 주고 피의 순환이 불안정해져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의 지지인 오를 결합하면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병오년의 5년에는 소음군화라는 거대한 기운이 하늘의 중심을 차지하여 온 세상의 기운을 주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리학 용어로 사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2016년 상반기 내내 하늘에서는 심장을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군화의 열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대지에는 그것을 식혀줄 물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여름의 떼뼈 아래 마을에 단 하나뿐인 우물마저 바짝 마르는 형국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59년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할 첫 번째 운명의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 우리가 양력으로 체감하는 시기로는 4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병오년이 가진 화의 열기가 임계점을 넘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구간입니다. 평소보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안면 홍조와 두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군화 기운이 여러분의 몸을 자극하고 있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에 절대 약 복용을 거르지 마시고 무리한 등산이나 과격한 운동은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제가 왜 올해 시작부터 이렇게 건강과 우주의 기운을 귀에 밝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959년 기회생분들이 타고난 고유의 나붐이 평지목이기 때문입니다. 평지목이란 평평한 대지 위에 곧게 자라난 울창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을 피워내기 위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은 하늘에서 물이 마르고 불길이 치솟는 구조입니다. 평지 위에 잘 자라던 나무가 우주의 가뭄을 만나 바짝 말라 죽을 수도 있는 혹독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생 여러분, 절대 겁먹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늘 말씀하셨듯 우주의 이치는 한쪽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열어두는 법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생분들의 사주 흐름을 연구하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병오년에 숨겨진 나붐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천하수라는 기운이 도출됩니다. 천하수를 한자 그대로 풀면 하늘 아래 흐르는 강물이지만 고서에서는 이를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은하수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은하수의 예언서에는 이 기운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땅 위에서 보면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가뭄에 시달리는 해 같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 위에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일상이나 기존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기운이 바짝 마르고 답답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돈줄이 막히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경로를 통해 하늘의 은하수 같은 거대한 도움과 기회가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귀인이 나타나거나 과거에 뿌려두었던 작은 인연이 거대한 행운이 되어 돌아오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꿈속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보셨거나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 계셨거나 목이 말라 맑은 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꿈을 꾸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늘의 은하수 기운, 즉 천하수의 대운이 기회생,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닿기 시작했다는 우주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내면의 영성과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금전 전해드린 영적 신호, 즉 꿈속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보거나 마른 목을 축이는 꿈을 꾸었다는 기회생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허상이 아닙니다.
동양 명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꿈은 내면의 무의식이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파동과 만나는 비밀 통로와 같습니다. 대지 위에 물이 바짝 마르는 2026년 병원년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 즉 천하수의 강한 수기운을 스스로 감지하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온전히 알아차린 이들은 땅의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내리는 뜻밖의 은하수 물줄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뭄의 뜨거운 열기를 지나 올해 여러분의 대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두 번째 운명의 전환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우리가 양력으로 가장 뜨거운 계절을 체감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의 구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시기는 2016년 한 해를 지배하던 하늘의 날씨와 땅의 기운이 통째로 뒤바뀌는 우주의 거대한 교대식, 즉 사천과 사지가 교체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상반기 내내 기회생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영혼을 지치게 만들었던 소음화의 불길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하반기를 지배할 양명조금이라는 강력한 금의 에너지가 대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계절이 화에서 금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 철학과 오행의 가장 핵심적인 법칙 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이나무를 자르고 억제한다는 금극목의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1959년생 평지목의 기운을 타고난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삼재의 마지막 길목이라 몸과 마음이 힘든데 하반기에는 나를 칼로 찌르고 도끼로 찍어내리는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들어온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하고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역술가들도 이 대목에서 기해생은 하반기에 큰 화를 입을 것이니 부적을 쓰고 구슬하라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깊은 법안으로 바라본 우주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을 통해 확인한 우주의 거대한 진리는 금극목의 에너지가 결코 파괴나 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지 위에 무성하게 자라난 나무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봄과 여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자라난 나무는 잔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해지고 속이 빽빽해집니다. 이 상태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면 나무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통풍이 되지 않아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날카로운 전지가위로 쓸모없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주는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금극목의 진짜 본질은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도려내주는 우주의 위대한 자비이자 다듬어짐의 미학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기해생 여러분의 주변과 일상에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정도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이 단칼에 잘려나가거나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해로운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은 수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중대한 결심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강력한 실행력이 샘솟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년에 더 큰 운을 담기 위해 인생의 지저분한 잔가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잘려나가는 순간에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욱 단단하고 건강해질 내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강력한 하반기의 금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 대운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실생활 공간 개운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옷장을 과감하게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오래된 옷, 헤어지고 빛바랜 속옷, 짝을 잃어버린 채 서랍 구석에 방치된 양말들을 망설임 없이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정리와 정돈 그리고 명확한 비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낡고 거친 음의 기운이 서린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반기 양명조금의 깨끗하고 명징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집안과 일상에 완벽하게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상반기에는 타오르는 화기를 내뿜고 하반기에는 날카로운 금기를 들이대는 거대한 변혁 속에서 기회생 여러분의 건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68배 나이를 지나는 기회생분들이 이 혹독한 기후 변화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할 육체적 지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상반기에 지속되는 심장과 혈관의 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소음군화 기운이 인간의 심화를 사정없이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리는 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4월 전후는 화의 기운이 극단에 이르는 시기이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취해야 하며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하반기에 찾아오는 호흡기와 폐 기능의 관리입니다. 하반기를 지배하는 양명조금의 금기운은 우리 인체에서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추를 지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을 느끼는 증상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곧 생명줄입니다. 수시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기관지에 좋은 배나 도라지를 자주 섭취하여 몸 내부의 사막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셋째는 연말 겨울철에 집중되는 관절과 하체의 순환입니다. 강력했던 금의 기운이 동절기로 접어들며 수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이르면 기회생분들의 하체 쪽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발목이 뻣뻣해지는 통증이 찾아올 수 있으니 저녁 시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무릎 온찜질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간 기혈의 흐름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기회생 대기업 퇴직자분의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이상하게도 매년 가을철만 되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혹독한 마른 기침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와 우주의 흐름을 대조해 보니 우주의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마다 그분의 약한 폐기운이 건조함에 짓눌리는 명확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을이 오기 전인 입추 무렵부터 실내 습도를 철저히 조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분을 하루에 2엘 이상 의도적으로 섭취하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가을에는 평생을 괴롭히던 기침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선각자들의 지혜이자 황제내경 오은육기가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운세라는 것은 결코 정해진 비극적 운명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내 몸과 마음을 그 흐름에 맞추어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의 지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건강의 고비를 넘어 2016년의 끝자락에서 맞이하게 될 대반전의 진짜 서막인 세 번째 운명의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사주에 도화살이나 연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부끄러운 바람기가 돌거나 망신스러운 스캔들이 생기는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이 늘 경책하셨듯 우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68세라는 황혼의 길목에서 맞이하는 2016년 병오년의 연살과 망신살은 결코 철없는 풍류를 즐기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의 품격과 가문의 중심으로서의 자격을 시험하는 하늘이 내린 가장 치열하고 혹독한 심리적 사찰이자 언어의 시험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 채 평소처럼 감정을 입 밖으로 쉽게 뱉어냈다가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손들과의 관계가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의 인계와 그 이면에서 벌어질 일들을 입체적으로 읽어내려면 12신살이라는 정교한 명리적 체계를 반드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2신살은 내가 타고난 삼합의 궤적을 기준으로 매년 우주가 나에게 어떤 종류의 공기 파동을 불어넣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1959년생 기해생 돼지띠는 명리학에서 해묘미 삼합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대지 위에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는 목, 즉 나무의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해묘미 그룹을 기준으로 2016년 병오년의 오화가 과연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추적해보면 거대한 불꽃의 중심인 연살의 자리가 도출됩니다. 연살이란 본래 온 세상의 시선과 주목이 나에게로 강렬하게 쏠리는 기운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평지목의 나무 위로 거대한 조명이 비추어지듯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나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이들이 드디어 올 한 해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큰 대접을 받겠구나 하며 기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반드시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법입니다. 우주의 법칙에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작은 미덕도 크게 칭찬받지만 반대로 내가 저지른 아주 사소한 실수나 감정적인 언사 역시 수십 배로 증폭되어 세상에 퍼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이 쏠리면 자연스럽게 질투와 구설수가 독사처럼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병오년 한 해 동안 기해생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최고의 처세술은 오직 하나, 말을 아끼고 침묵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연살의 무서운 칼날은 남이 아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 혹은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작용하고는 합니다. 올해 들어 이상하게 집안의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부쩍 늘었거나 배우자의 아주 작은 행동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거친 말이 튀어나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상반기에 뜨거운 소음군화의 화기와 대중의 시선을 자극하는 연살의 파동이 겹치면서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 언어라는 폭탄이 되어
외부로 분출되기 쉬운 위험한 영적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하늘이 친 덫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고 가시 돋친 말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오를 때 그 즉시 말을 뱉지 마시고 딱 10초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르십시오.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짧은 10초의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그 10초의 고요함은 내 마음을 자극하던 우주의 불길을 잠재우고 평생을 쌓아온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2신살의 거대한 사대축을 함께 종단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12신살은 겁재천, 지연월, 망장반, 역육화라는 4개의 비밀스러운 그룹으로 나뉘어 작동합니다. 이 중에서 이동과 변화의 폭풍을 상징하는 그룹을 보면 해묘미 삼합기준, 올해 사화의 자리에 망신살이 엄연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신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노년의 청중들은 체면을 구기거나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큰 두려움에 떨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평가나 나의 오랜 체면과 관련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체면이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해안으로 이 망신살의 장막을 걷어내면 그 안에는 우주가 준비한 가장 위대한 반전의 수업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주 대운을 감정하며 깨달은 진리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도약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모두 망신살이 강하게 작용하던 해를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평온하고 대접받을 때는 결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고 면이 깎여나가는 망신의 순간을 겪어봐야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올해 혹시 사회적 모임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절대 주저앉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지목인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고귀한 거목으로 키워내기 위해 하늘이 내린 가장 자비로운 인생의 예방주사이자 영혼의 수업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12신살의 또 다른 그룹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명예와 리더십을 관장하는 이 흐름 속에서 기회생분들의 유금자리에 드디어 장성살의 강력한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장성살이란 장군이 단상 위에 올라 지휘봉을 잡고 군대를 통솔하듯 조직과 모임의 중심에서 거대한 권위와 명예를 거머쥐는 최고의 길성입니다. 하반기인 가을철이 되면 여러분이 속한 동창회든 종친회든 지역 봉사단체나 종교 모임이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우두머리의 자리에 세우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 달라며 청해올 것입니다. 이때 내가 삼재인데 무슨 자리를 맡느냐며 지레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2016년 하반기는 평지목인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서 중심을 잡을 때 모든 뒤엉킨 일들이 비로소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장성의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룩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가 반드시 등 뒤에 두고 경계해야 할 신살이 있으니 바로 육해살입니다. 육해살은 내가 장성의 권력에 도취되어 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장애물을 던져놓는 족쇄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와 경험이 많고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 한들 하반기 모임에 장이 되었을 때는 절대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반드시 단 한 사람의 아랫사람이나 주변 동료에게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하는 소통의 절차를 거치십시오. 그 한 번에 나직한 물음과 낮추어 듣는
경청의 자세가 육해살이 가져올 모든 풍파를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장성사를 영원히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2016년 병오년 하반기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의 머리 위로 흐르는 은하수의 물줄기가 마침내 대지로 쏟아지며 거대한 금전의 대운으로 변모하는 강력한 변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삼재라는 단어에 갇혀 올해는 무조건 돈줄이 막히고 지갑이 닫힐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주 운명의 절반만 알고 명리학의 깊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이들의 어리석은 한탄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이 늘 말씀하셨듯 내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맞추면 우주는 반드시 상상치도 못한 경로를 통해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는 법입니다. 하반기 음력 7월이 오기 전 집안의 북쪽 방향에 흐르는 은하수의 기운을 물리적으로 붙잡아두는 비밀의 개운법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올해 여러분의 통장에 쌓일 재물의 크기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해생분들의 금전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극단적인 에너지 비대칭 구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하늘에서 심장에 불 꽂힌 소음군화가 대지를 사정없이 내리쬐는 시기입니다. 화의 기운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면 이는 금전의 영역에서 지출의 폭발이라는 현실적인 현상으로 가장 먼저 발현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갑을 꽁꽁 싸매고 돈을 아끼려 발버둥을 쳐도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고 자녀나 손주들의 일에 급하게 목돈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년의 청중들이 이 상반기 지출 구간을 지나며 역시 삼재라 돈이 새어나가는구나 하며 조급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심지어 이 답답함을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에 사로잡혀 자식들이 가져온 불확실한 투자 제안에 손을 대거나 평생 모은 돈을 주식이나 코인 혹은 타인의 보증에 밀어 넣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 맞불을 놓으면 남는 것은 잿더미뿐이라고 말입니다. 상반기의 지출은 우주의 날씨가 화기에 치우쳐 발생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므로 이를 억지로 막으려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다가는 평생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담담하게 돈을 쓰되 큰돈이 묶이는 대형 계약이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삼가며 지키는 전략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하반기가 되면 금전의 흐름은 말 그대로 180도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양명조금의 금에너지는 오행에서 결실과 수확 그리고 단단하게 뭉치는 재물의 결정을 상징합니다. 상반기 동안 대지 위에서 바짝 마른 채 버텨온 평지 나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하수의 수기운과 하반기의 금기운을 만나 마침내 황금빛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내 손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뜻밖의 경로로 회수되거나 가지고 있던 과거의 토지나 문서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보험금이나 자녀들의 성공으로 인한 용돈 소득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음력 7월에서 9월 사이는 병오년 한 해를 통틀어 기해생 여러분에게 허락된 재물의 황금기입니다. 이 석 달 동안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의 취득 혹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자산의 처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올해 하늘이 기회생 여러분에게 내리는 재물은 일확천금과 같은 일시적인 벼락부자의 대박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 작은 물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내 지갑 속으로 차곡차곡 스며드는 형국입니다. 대박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눈앞에 찾아온 작은 이익과 수입을 가볍게 여기거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은하수 물줄기는 그 즉시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작은 수입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을 이루어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은하수 기운과 하반기의 강력한 재물운을 내 집안으로 남김없이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조율법, 즉 명리학 고서에 숨겨진 물상개운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철 스님이 강조하셨던 개운의 본질은 내 안에 부정적인 암시를 지우고 자연의 에너지를 공간에 올바르게 배치하는 조화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내내 강렬하게 타오르는 화의 방위는 남쪽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안이나 가게의 남쪽 공간에 붉은색 장식품을 두거나 너무 밝은 스탠드 조명을 켜두는 등 불의 기운을 보태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셔야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 재물을 상징하는 금기운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부족한 수의 기운이 머무는 북쪽 공간입니다. 하반기에 대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집안의 북쪽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곳에 쌓여있는 먼지와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치워내십시오. 북쪽은 물의 방위이자 올해 기회생 여러분에게 가장 결핍된 은하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영적인 길목입니다. 그곳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물을 가득 머금은 초록색 화분 하나를 배치해 두십시오. 물을 머금은 흙에서 식물이 파랗게 자라나는 물상 자체가 명리학에서 말하는 수생목, 즉 하늘의 은하수물이 평지목인 여러분의 뿌리를 끊임없이 적셔주고 키워내는 완벽한 행운의 에너지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기회생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하셔야 할 비법이 있습니다. 매장의 출입구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문이 남쪽을 향해 열려 있다면 이는 상반기의 뜨거운 화기가 정면으로 들이닥쳐 손님 발길이 끊기고 매출이 마를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공간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가게 입구 바로 옆에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컵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출입문을 열기 전 그 유리컵에 차갑고 맑은 순수한 물을 가득 담아 조용히 내려두십시오. 이는 우주의 뜨거운 화기를 물로 부드럽게 적셔주는 수국화의 원리를 공간에 적용하는 고도의 물상 치유법입니다. 거창하고 값비싼 부적을 붙이는 것보다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을 입구에 올리는 정성과 기도가 사업장에 막힌 돈줄을 뚫어내고 사방에서 재물과 귀인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68세의 나이를 지나는 기회생분들의 막힌 기혈과 감정의 정체를 단번에 풀어내어 재물운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정신적 개운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매일 세 줄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1959년생 기회생의 평지목 기운은 우주 성학의 관점에서 감정과 직관이 극도로 발달한 어진 성정을 타고났습니다. 내면의 언어와 표현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들이지만 지난 68년의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오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내면의 성찰을 자극하는 조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므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3줄,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 한 줄을 담담하게 현실의 언어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거창한 문학작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펜을 쥐고 내면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순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해묵은 삼재의 탁한 기운과 스트레스가 씻은 듯이 가라앉으며 뇌의 기혈순환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맑아질 때 비로소 하늘 위의 은하수가 보내는 대길의 신호들이 여러분의 안목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모든 기운이 정리되고 다가올 내년의 날삼재라는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영적 비축과 위대한 기도의 시간으로 엄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병오년의 모든 영적 파동이 서서히 잦아들고 다가올 내년의 기운이 태동하는 운명의 3번째 전환점으로 엄숙하게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10월에서 11월 사이 우리가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양력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의 구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한 해가 저물어 달력이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병오년에 강렬했던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거대한 우주의 경계선을 넘어 내년 2017년 정민년의 동토로 흘러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교차로와 같습니다.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이 특히 긴장하고 주목하셔야 할 이유는 다가올 정민년이 해묘미 삼합그룹의 길고 길었던 삼재 여정 중 마지막 관문인 날삼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가 이 삼재의 마지막 출구에서 방심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곤 합니다. 이 차가운 경계 지점에서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비축하고 영혼의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내년 날삼재를 흔적도 없이 가볍게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큰 풍파에 휘말릴지가 결정됩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문서의 매매나 무리한 확장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며 내면을 조용히 정리하고 성찰하며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하늘의 처세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길목에서 기회생 여러분의 단단한 평지목 뿌리를 지켜내고 내년의 복을 미리 마중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리학 고서와 성철 스님의 지혜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비밀의 열쇠는 바로 하늘과 땅을 향한 지극한 감사와 기도에 있습니다. 올해 기회생분들이 타고난 병오년에 숨겨진 나부모행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땅 위에서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오직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고결한 하늘의 강물, 천하수, 즉 은하수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 흐르는 물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두고 독점할 수 있지만 하늘의 은하수는 오직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춘 이들에게만 소리 없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그 은하수의 우주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가장 맑고 깨끗하게 공명하여 기도의 효험이 극대화되는 황금 같은 새 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새 문을 여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며, 둘째는 대지의 기운이 하반기로 바뀌는 음력 7월 백중날이고, 마지막 셋째는 우주의 세대교체가 시작되는 음력 10월 초하루입니다. 이 세 날의 새벽 동이특이 직전의 엄숙한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투명한 대접에 한 방울의 거짓도 없는 맑은 생수 한 잔을 정성껏 떠놓고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을 향해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수많은 방위 중에 동쪽을 향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명리학의 대원 측에서 동쪽은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는 목의 방위이자 태양이 우주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신성한 시작의 공간입니다. 평평한 대지 위에 곱게 자라난 평지목의 나범을 가진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에게 동쪽은 내 메마른 나무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급속으로 충전해주는 우주의 고향과 같은 방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사방이 고요함에 잠긴 그 거룩한 시간에 동쪽으로 두 손을 모으면 하루 중 목의 생기파동이 가장 순수하게 살아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내 영혼이 완벽하게 맞닿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결코 화려하거나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탐욕이라도 깃들면 하늘의 은하수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저 올 한 해도 이 부족한 목숨 건강하게 지켜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진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에도 내 가족과 자손들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가슴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꺼내어 울리십시오. 이 담담한 감사의 한마디야말로 여러분의 공간과 운명을 지배하던 모든 삼재의 탁한 가스를 맑게 정화하는 최고의 영적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해의 마무리가 시작되는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내 거주 공간과 삶의 터전에 감사를 표하는 간소한 고사나 마음에 의식을 올리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이를 미신이라 치부하며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모든 성현들이 수천 년간 공통적으로 외쳐온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지극한 감사의 마음만이 내 삶의 파동을 바꾸고 대운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둥근 시루떡 한 접시와 맑은 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내 집안에 온기가 머무는 곳에서 올 한 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이 터전에서 잘 지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의식을 행할 때 여러분이 딛고 선 대지는 날삼재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병5년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지도 위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흐름, 그리고 인간관계의 12신살까지 68세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을 관통하는 세 겹의 비밀지도를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 들었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움직임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5년은 땅 위의 우물은 바짝 마를지라도 하늘 위에 거대한 은하수가 마른 들판에 홀로 선 여러분의 평지목 나무를 찾아와 소리 없이 적셔주는 반전의 해입니다. 다만 그 은하수의 물은 인간의 조급함과 탐욕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히 기다리시고 내 마음의 오만한 그릇을 먼저 깨끗이 비워두신다면 하늘의 신성한 강물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 거대한 재물과 건강의 결실을 맺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68년의 거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결코 화려하거나 남들처럼 요란하지 않았을지언정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모진 풍파 앞에 무릎 꿇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지 위에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모든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라온 그 단단함과 고귀한 품격이 마침내 이번 하반기 은하수의 대운을 만나 세상 앞에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삼재라는 가짜 공포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의 황금기를 주저함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우주의 대운을 받아들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철 스님의 법문과 516기의 대반전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셨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우주의 은하수가 내 삶에 스며듭니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주십시오. 신성한 언어의 선언이 여러분의 통장과 건강을 지켜내는 현실의 대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운의 길목에서 더 자세한 월별 운세나 나만을 위한 맞춤형 개운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마련된 1:1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영적 도반이 되어 대운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